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10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10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장애인의 성과 사랑이라는 게 비장애인들이 평소에 생각하기가 어려운 지점인데 거기다가 또 성범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은 화였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영우와 이제 이준호의 러브라인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 설명이 됐죠. 설명되는 화인 거죠. 계속 이제 교차해서 보여주는 연출을 통해서 저는 약간 사실 최수연 변호사가 클럽 갔을 때 또 뭔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저도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계속 성범죄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최수연은 장애인도 아니고 지적장애인도 아니고 뭔가 클럽에 가서 약탄 음료를 마신다거나 뭔가 저랑 똑같은 생각했어요. 저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되게 화가 불안했어. 연결해서 꼭 이렇게 성범죄나 이런 거의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뭔가 약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날이 나올까봐,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봐 혼자 두근두근했어요. 똑같은 생각했었네. 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그 클럽씬의 사고는 최수연 변호사의 복장이죠. 최수연 변호사가 대참사. 무슨 트위드 자켓 같은 거 입고 클럽 갔어. 개인적으로 그 자켓 너무 예뻐서 찾아봤거든요. 어디 제가 거야? 또 요새 노란색 꽂혀있는 거 아시죠? 노란색 엄청 아니 근데 오늘 저번 왜 생에. 나한테는 왜 빨간색 입고 라고 말 안 해준 거야? 그러네. 오늘 또 하영 변호사한테만 또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입고 왔네. 그리고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우영우가 우리 준호 씨에게 고백을 받고 갑자기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막 역삼역 이러면서 막 역삼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 가지 얘기할 게 생각났어요. 로펌 한바다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본따왔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오피셜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평양도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과거에 역삼역 근처에 있었다는 하지만 점. 지금은 강북으로 이사를 갔죠. 이제 신명진 변호사랑 저도 뭐 태평양에서 인턴십도 해보고 그랬지만 진짜로 역삼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 조금 가면 태평양이 그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할까? 국민참여재판. 전 그거부터 일당 얼마인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배심원 일당 하루에 12만 원. 오. 추가로 근무하면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추가 연장 근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12만 원이고,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배심원이 낸 판결이랑 다르게 맞아요. 판사님이 판단하셨다고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 맨 처음에 재판장님이 얘기를 하시죠. 전 존중한다고 하고서는 우리는 사실 그거에 기속되지는 않아요.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판사님이 더 높은 형을 내리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 더 센 형을 맞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고민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맞아. 좀 들었습니다. 이번 화에서 등장한 이 의뢰인이 문제의 제비 뿅뿅이죠.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봤어요, 이 사건? 근데 9화, 10화가 통과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9화에서도 그 방국봉의 어떤 마음이 어땠느냐, 진심이 뭐였느냐 이런 걸 약간 다루고 있고, 지금 10화에서도 우리 피고인은 정말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형사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유죄인 거죠. 왜냐면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좀 악질적인 범죄자다라는 장치를 저는 좀 작가가 뒀던 것 같아요. 많이 예를 뒀지. 들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 카페에 의도적으로 가입을 한 점,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쓰게 했다는 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이미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극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자기는 정말 순수한 찐사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9화에서 얘기했듯이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악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장애인을 노리고 접근했다 이런 거를 좀 설정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징역 2년이 나왔죠. 이 정도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벌이 수위가 꽤 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영 변호사가 말해준 것처럼 그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있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식하고 그걸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약간 뻔뻔해 보였던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 그래서 좀 실형이 더 과도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9화, 10화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공통된 맥락이 있다고 저는 느꼈던 게, 어떤 우리가 보호자가 이 대상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익과 보호받는 그 당사자, 어린이 또는 지적 장애인이 자기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낼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좀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우리 법은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그렇죠. 미성년자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고 사실 법이 일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법이 일괄적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당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실질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데 법에서는 내가 판단 능력이 없대. 실제로 그 구체적인 사건이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9화나 10화가 그런 부분을 좀 나타냈던 것 같아요. 이번 화를 보면서 뭐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우리 거 좋아해. 권민우 변호사의 권모술수 인격 있잖아요. 우리 민우의 약간 미운 부분, 걔는 앞머리에 살고 있더라고. 왜냐면 권민우가 평소에 머리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덧 민우가 될 때가 있어요. 집에서 밥 먹을 때 이럴 때. 덧민우가 되면 애가 한없이 빙구 같아져. 귀여워. 맞아. 그냥 막 준호는 책을 책을 안 안 읽나 봐. 읽었나 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갑자기 탁 올리면 갑자기 야심가로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또 막 그 우영우 변호사의 출생의 비밀을 캐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또 좀 비열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권민우에게 모든 빌런의 그 역할을 몰아줘가지고 약간 안쓰럽기도 한데 그래 여기 남자 주인공 제비 땡땡 데뷔 땡땡 씨. 그 혐의가 준강간이죠. 준강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행성하실 수 있어요. 준강간은 뭐죠? 강간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잖아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해서 이제 한거 부른 상태에서. 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를 말하고 준강간은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거를 말해요.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중간간에서 이 피해자인 장애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라고 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맞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장애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던지는 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영우의 러브라인과 평행해서 가는 이유도 우영우는 IQ가 뛰어나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장애인이고 이 피해자는 없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계속 그거를 던지고 IQ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생각이 딱 났어요. 이제 우리 법에서는 당연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성관계를 가지면은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요.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성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 16세 미만의 자, 그러니까 15세 이하의 자의 합의 여부 내지는 동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처벌이 되게 돼 있어요.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도 그렇다고 그게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4세, 뭐 15세 이렇게 사귀다가 나중에 뭐 한쪽만 뭐 성인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산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법률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이들의 합의 자체를 아예 합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좀 같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영우 변호사가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게 나쁜 남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너 나쁜 남자 좋아해 막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막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 끌렸는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런 뭐 바람둥이라든지 뭔가 카사노바라든지 뭐 나쁜 남자일 수 있는데 우영우가 나쁜 남자를 좋아할 권리도 근데 당신에게 있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럼 전 또 그거와 대비돼서 우리 신혜영 씨의 어머님 마음이 또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의 예쁜 딸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전 어머님이 우영우 변호사한테 화날 때 우리 우영우 변호사한테 그러지 말지란 마음도 듣지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딸한테 나쁜 남자 사랑할 권리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것도 막 약간 전 그 포인트에서 약간 어머님 마음이 눈물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피해자인 신혜영 씨가 그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맞아,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저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이게 항상 모든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가 굉장히 소외가 돼요. 검사만이 기소를 갖고 있고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탄원서 제출한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바로 지적당하고 바로 쫓겨납니다. 맞아. 이제 재판정에서는 그 질서를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판 절차는 그렇지만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마음을 되게 잘 쓰다듬어주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그 김혜수 배우가 판사로 나오는데 굉장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로 많이 나와서 그 국민들이 판사나 사법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저런 거가 좀 녹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 10화의 최고 논란 장면은 뭔지 아세요? 바로 시금치 장면이죠. 시금치 요새 진짜 비싸거든요. 시금치 가도 됐다 생겨가지고. 그럼요. 아니 왜? 시금치 너무 던지셨어. 우리 어떡해. 태수미 변호사님 또 왜 그렇게 모진말 하는 거야? 난 되게 멋있게 봤는데 너무 모진말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돼야 돼가지고. 그니까. 아, 근데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영우의 아빠가 이제 과거에 그 아기를 낳아달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거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맞아. 분노했어. 진짜 유일한 빌런이 빌런이다. 아빠라고. 아빠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너무 입장 열받지. 바꿔서 그치. 태순이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정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것도 맞는 지적.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하더라고. 시금치 아까워. 그 여기 구화에 나온 그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해요. 장애인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데 그거 모르세요? 맞죠 맞죠 누나 이러면서 이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류인 것 맞아. 같아요. 장애인이든 뭐 약자는 착하고 선하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같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격체로서 같이 그들은 존중받을 우리랑 만한 동등한 사람이기 그쵸, 때문인 그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영우가 여기서는 한없이 귀엽고 착하고 막 그런 캐릭터지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당황하거나 뭔가 자기가 좀 통제가 안 될 때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특성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으로 나왔으면 또 어땠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약간 미화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미지로만 그려지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